AI를 쓰면 코딩이 과연 빨라질까요? AI를 많이 쓰시는 개발자분들은 실제로 코딩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라고 대부분 대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 개발자의 24%는 실제로 코딩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속도를 측정해보면 19%가 오히려 더 느려졌다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인 거죠. 개발이 빨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느려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따지고 보니 AI가 만든 코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코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디버그하고 수정해 나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세 가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 AI 코드가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정확한 이유. 둘, 에러를 줄이는 프롬프트 구조. 셋, 바로 복붙해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 딱 앞으로 7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밤새 디버깅 안 하셔도 됩니다. 개발하다 보면 이런 적 있으실 겁니다. AI한테 회원가입 만들어줘 했더니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폼도 예쁘고 버튼 누르면 가입 완료도 잘 되죠. 근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보면 비밀번호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암호화가 안 된 거죠. 이거 그대로 서비스했으면 아마 뉴스에 나올 겁니다. AI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코드를 주는 거지 진짜 돌아가는 시스템을 주는 건 아니구나.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기능 명세서, 환경 설정, 예외 처리. 하나씩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클로드한테 로그인 만들어줘 라고만 쳐보겠습니다. 오,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퀴즈. 이 코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5번 틀리면 잠길까요? 안 잠길까요? 역시 없죠. 로그인 실패했을 때 로그인 기록을 남겨줄까요? 역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AI는 제가 안 물어본 건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기본값으로 찍어버립니다. 이건 마치 식당에서 밥 주세요 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지 모르죠. 식당 주인은 백반을 줄지, 볶음밥을 줄지, 비빔밥을 줄지, 된장찌개 공깃밥 하나, 제육볶음이랑 밥 곱빼기로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원하는 게 나오겠죠. A한테도 똑같습니다. 로그인 만들어줘가 아니라 이메일로 로그인 만들어줘.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이어야 되고 5회 실패하면 잠겨야 하고 실패 로그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이렇게 줘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입니다. 로컬에서 대부분 개발자들은 테스트를 합니다. 야, 이거 바로 배포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배포를 했더니 바로 500 에러가 나옵니다. 네, 이 500 에러는 개발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원인이 뭐였냐면 제 컴퓨터에는 파이썬 버전이 3.11로 깔려 있었는데 서버에는 3.9 버전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법 차이가 발생해서 버전 때문에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AI가 만든 코드는 특정 환경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그 전제를 안 알려주고 시작하십니다. 이거는 마치 요리사에게 레시피 없이 요리를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셰프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한번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오븐 온도가 몇 도인지, 용량이 무엇인지, 팬의 크기가 어떤 건지 안 알려주는 거죠. 나는 다른 오븐, 다른 팬을 쓰기 때문에 요리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AI한테 코드 받으면 바로 확인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코드에서 어떤 버전이 돌아가는지, 두 번째는 필요한 라이브러리 또는 버전이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는 환경 변수가 무엇이 필요한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내 컴퓨터에서만 잘 동작하는 코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제일 흔합니다. 데모할 때는 멀쩡했는데 실제 사용자가 쓰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간단한 폼 양식이 있습니다. 이름을 넣고 제출하는 양식이죠. 린치핀 넣으면 잘 동작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넣고 제출하면 에러가 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사용자는 쓰기 어렵겠죠. AI는 정상적인 사용자를 가정하고 코드를 짜줍니다. 근데 현실에서 만나는 사용자는 빈칸을 제출하거나 숫자 칸에 한글을 넣거나
같은 버튼을 연속으로 누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예외 케이스라고 하는데 AI는 물어보기 전에 이걸 잘 안 막아줍니다. 테슬라의 AI 총괄 출신 안드레 카파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가 만드는 실수는 단순한 오타가 아니다. 부주의한 주니어 개발자가 저지르는 찾기 어려운 실수다. 그러니까 AI를 주니어 직원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을 시키면 빠르게는 해오는데 꼼꼼하진 않습니다. 결과물 검토는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사가 되어서 말이죠. 아까 그 에러 나는 코드를 고쳐보겠습니다. 이게 에러에서 동작으로 가는 실제 과정입니다. 첫 번째, 재현을 해봅니다. 비어있는 값을 입력하면 에러가 난다. 앞에서 확인했죠. 2단계, 원인 파악. 에러 로그를 보니까 널 체크가 없어서 동작을 안 한 거네요. 3단계, 수정합니다. 여기에 if문을 하나 넣어줍니다. 입력값이 비어있으면 에러 메시지를 띄워줘 라고 넣어야겠죠. 4단계, 테스트 해봅니다. 비어있는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작이 잘 되죠.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오히려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거를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A한테 처음부터 시키셔야 합니다. 비어있는 값이 들어오면 에러 메시지를 띄워줘 라고요. 제가 쓰는 프롬프트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프롬프트는 뭘 만들 건지 먼저 알려주어야겠죠. 여기에는 기능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습니다. 다음은 제약 조건입니다. AI가 코딩을 해야 하는 환경 버전과 라이브러리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예외 케이스를 적어줘야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예외 케이스를 최대한 많이 적어주셔야 AI가 이 예외 케이스에 맞는 정답을 줄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주어야 합니다. 정상 로그인이 되었을 때, 실패가 되었을 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무언가일 때, 실행 방법, 처음 받은 사람이 그대로 돌릴 수 있게 이렇게 구조로 물어보시면 프롬프트를 통해서 AI가 예전보다 완성도 높은 코드를 줄 겁니다. 밥 주세요가 아니라 된장찌개에 공깃밥에 제육볶음, 곱빼기로 주문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AI 코드가 터지는 이유 3가지. 명세서를 안 줘서 AI가 정답을 찍어내고, 환경이 달라서 내 컴퓨터에서만 동작하고, 예외를 안 막아서 안정성이 낮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 이거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디버깅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더보기란에 오늘 내용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올려뒀습니다. 프롬프트 템플릿도 같이 있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접 해보시다가 빨리 방향만 더 잡고 싶다 하시면 30분 무료 진단 링크도 있습니다. 코드를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여기부터 고치면 좋겠다 라고 제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린치핀 아일랜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